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유, 요새 뭐, 날씨는 분명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또 코스름추위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날씨는 분명히 풀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은 이게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저께였죠.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프로세스는 끝난 거죠. 거기에다가 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이 항소심 2심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항소심에 대한 또 최종 그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뭐냐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된 거거든요. 이 연결된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법적인 어떤 전문가이자 정치적 경험도 많고 또 아주 논리적인 논리를 쫙 펼치는 그런 분한테 해석을 부탁하는 게 제일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스카 요정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김경진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뭐 아실 텐데 네. 뭐 김경진 의원님이야 검사 출신이시고 법조계에 오래 계셔 가지고 오늘 이게 전부 법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음,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이게 제가 예. 요새 방송 나가면 참 어려워요. 어려운 어. 게 저희 당의 일반 당원들의 그냥 보편적인 민심은 음. 되게 대통령님에 대한 연민이 많아요. 아하. 안쓰럽다. 예. 오죽했으면 저렇게 어. 했겠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돈을 먹었냐. 어. 누구처럼 그러니까 무슨 부정부패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연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률가잖아요. 지역 당협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지역에서도 지역의 당원들을 기본적으로 다 그런 생각들이고요. 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음. 저는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실은 좀 당원들의 생각하고는 좀 뭐 그럴 수 있죠. 어긋나는 음.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요새 참 말하기가 그래요. 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어차피 제 생각은 그래요. 대통령님에 대한 헌법재판의 결과는 시작할 때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마음속의 판단이에요. 예. 판단이고, 왜 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헌성, 위법성 선포에서 예, 이런 것들이 좀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그날 예. 저녁에 나와서 그렇게 예예. 위헌, 위법의 예 계엄이다. 예. 명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예. 이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아서 행정부의 국가 운영을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정치로서 풀어야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침입해 음. 온다든지 대한민국 내부에서 어떤 폭동이나 내란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야 될 그런 문제의 차원하고는 예. 전혀 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계엄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법의 계엄이잖아요. 상황적 요인으로 봐서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세상에 국회 안에 군 헬리콥터가 어떻게 내려감고 군인들이 이게 어어. 개머리판을 끌어 이게 국회 유리창 유리창 깨고. 깨고 군인들이 어떻게 난입을 해요. 그나마 저는 선배님 말씀대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천운이 남아있다고 그때 생각을 하는 게 예. 그날 저녁에 만약에 군인들 중에 누구 하나가 개머리판으로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얼굴이라도 하나 치고 여기서 코피라도 흘리는 장면이 만약에 어 전 모두가 요새는 전 휴대폰에 그렇죠. 영상 촬영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럼 국회 안에도 수만 대 그렇죠. 이게 찍어가지고 그 영상이 음. 만약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당장에 용산으로 들어가서 아마 화염병 그때 날릴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어어. 용산에 화염병 투척하는 순간 총알이 날아가고 국가가 내전 상태로 가는 아. 거거든요. 정말로 국가 전체가 천운이 좋았고,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가 나와서 신속하게 법률 해석을 해주니까 정리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 상황 때문에 나라가 그나마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왔던 어. 거지. 매우 매우 위험한 거 아니었어요. 어. 근데 이게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이게 용인이 된다면 그러면 다음 후임 대통령 글쎄요. 또 할 수 있죠. 그다음 대통령 음. 그냥 국회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이 거대해서 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네. 계속해서 저기 국회 위로 그냥 공수부대 낙하 예. 훈련할 거 아니에요 예.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미 12월 3일 날 저녁 그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 있다고 저는 스스로 어.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어. 다만 그거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사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걸 하나 둘씩 확인해 가는 어. 과정들이고 이 확인해 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자기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한 말씀을 하시고 어. 여러 가지 인제 어. 복잡한 또 어. 각색한 내용들이 인제 이게 많이 말씀을 했는데 아니 저도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벌써 판사 생활,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 뭐 20년, 30년씩 예.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머릿속에 모든 사실관계가 다 어. 선명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정리가 돼 있다고 어. 봐요. 그럼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쭉 하신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라든지 마지막에 최후 변론을 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본인 입장에서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을 본인 입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왈가왈부하기도 좀 어. 이상해요. 이상하고. 근데 이제 그 메시지 중에서요. 예예. 그 나름대로 이 소위 말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네. 대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땐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땐 손해는 아니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좀 당선 표현이 너무 센 표현이 많았지만 이게 이 보수층을 좀 이렇게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은 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수층이 응집을 하면 예. 어차피 요 우리 쪽 응집하면 12월 3일 계엄의 여파로 진보층은 이미 응집이 돼 예. 있잖아요. 그러면 중도층은 예. 지금 대통령님의 최후 발언으로 이 중도층은 대통령님 최후 어허, 발언에 대해서 어허.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어느 쪽으로 중도층 민심의 무게중심이 흘러갈 것인지 보수층은 분명히 대통령님 말씀으로 예. 공고한 어떤 연대를 이루어서 대선까지 어. 가겠는데 그럼 중도층은 어떨 것인가? 어. 어. 저는 그리 긍정적이지 긍정적이라 않을 수 있다. 예. 음.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 중에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어요. 음 이거는 어쨌든 복귀를 한다라는 전제 음 하에서 인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건 이제 당위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후보 시절에 모든 후보들이 대략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 인제 80년 체제는 끝이 났고 예. 이제 새로운 헌법 체제가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정부 구성의 가버넌스 체제가 들어와야 된다.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후보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다 그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 누구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거기에 하지 대한 않죠. 예. 근데 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예.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전국 운영에 동력이 안 생겼대. 그리고 그때 이제 정권이 다시 이제 들고 나오죠. 넘어갈 쯤 되면 또 그냥 그때 꺼내는 어.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구조적인 맥락은 비슷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예. 본인이 현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항상 꺼내는 그렇죠. 얘기들이잖아요. 어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필요한 얘기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국민들은 너무 많이 아. 속아왔죠. 그리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 지금도 예. 그게 의미가 있다면 사실은 그냥 "나 당장 요번에 오늘자로 하야할게.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개헌을 해 개헌의 일을 해 줘." 뭐 다음 대통령이 뭐 해 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 월 며칠까지 어. 이렇게 "계엄을 하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때 그 순간에까지는 안 되면 나는 그냥 하야하겠다." 예. 뭐 이런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명확하게 됐으면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헌법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아 저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확고한 소신이나 진정성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았죠. 그게 이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그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선포하고 12월 8 일인가 12월 10 일인가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원래 임기 초반부터 개헌하고 정치개혁하고 임기 중반 이후에 그러고 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 그때 그거 받아들이고 금방 개헌 얘기를 했으면
보다 그 진정성이 살아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 사실은 그냥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예. 이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님 본인은 5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되고 어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뭐 이런 얘기지, 이게 얼마만큼 지금 확고한 어떤 뭐 아하.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 좀 부정적이에요. 예. 아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인제 저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언제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3월 중순 무렵? 3월 중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 일주일 저는 그렇게 원래 금요일 날 많이 해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결정이 또 예. 일각에서 궁금한 게 8대 0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이 나오든 8대 0이 됐든 6대 2가 됐든 7대 1이 요거에 따라서 좀 향후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같지도 않은데요. 아 그래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 다만 이제 흔히 밖에서 관측을 예. 하기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중대사다 보니까 음. 과거에도 헌법재판소 안에서 결론을 몇 대 0,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리자 하는 쪽으로 과거에도 평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예. 최소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런 어떤 관행이 헌법재판소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아하. 근데 아. 실제로 그게 관행으로 굳어졌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 두 번밖에 예. 없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밖에 아니죠. 그렇죠. 미국은 한 번도 없었는데 두 번이나 있었 맞아요. 그게 관행이 만들면 맞아요. 큰일이죠 그게. 큰일이죠. 예 큰일이죠. 예 큰일이죠. 예.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탄핵을 두 번, 세 번을 거치면서 내전이 안 일어나고 국가가 헌법 사법 시스템에 예. 의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또 위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예예. 근데 어쨌든 네. 각설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몇 대 0 이 관행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볼 때는 요번에는 뭐 굳이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에서 예. 인위적으로 몇 대 0 뭐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음. 그냥 뭐 설득해 가지고 "아이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예, 바탕으로 같이 갑시다." 예, 이렇게 할 필요는 그럴 없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소수 의견 그냥 네, 놔둔다. 소수 의견대로 예. 놔두고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의 어떤 헌법관과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음. 그러니까 뭐 몇 대 몇으로 어떤 네. 결정이 내리든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 그도 그렇고 그죠? 또 한 가지가 예. 헌법 위반의 사실만 가지고 보면 대통령님의 어떤 그게 워낙 명약관화하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대통령님이 그런 어떤 헌법 위반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 경위, 동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생각할 여지들이 꽤 많아요. 어. 그 동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옥중에 계시는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오히려 현직에서 직무집행을 할 지금 때는 높죠. 지지도가 뭐 20%, 25%, 30%였는데 지금 뭐 40%가 예. 넘어가잖아요. 모든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거는 뭐겠어요. 결국은 대통령님의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아니에요, 보면. 어. 그럴 수 있다.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을 느낀다. 최소한 뭐 동정심 정도까지는 있다. 여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틀의 이 사건의 흐름과 맥락이 헌법재판의 결론 과정 속에서도 저는 좀 담겨져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대 0이 아니고 어. 그냥 재판관님들 생각이 다 그냥 고스란히 다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 대통령의 동기를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영향을 미치죠. 어.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보면 예. 세상에 비슷비슷하잖아요. 음. 네. 오늘 NBS 조사 나온 거 보면 네. 뭐 그 국민의힘이 좀 높긴 높죠. 네. 이게 저도 이 이제 여론조사를 어떻게 잘 봐야 이해할 수 되는지 없는 모르겠어요. 대목들이긴 예. 한데 어쨌든 그게 그렇잖아요. 음. 예. 근데 그게 이제 정당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이재명 차기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러프한 마음, 평가, 이제 이게 민주당 정당 지지로 가는 거고, 음, 지금 현재는 구금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이 음. 국민들의 러프한 마음이 또 정당 지지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 안쓰러움, 뭐 이런 부분이 다음번 대선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자,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18세 이상 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궁금한 게 뭐냐면, 자,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또 대통령을 탄핵을 이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이 조사에서 54%예요. 그거는 이제 중도층에 있는 음, 민심의 음.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지성을 가지고 보면 예, 아무리 대통령님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해서 청구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 행위를 가지고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절반 이상의 어, 판단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정서. 하지만 그래서 어떤 헌법재판에 대한 어떤 헌법 질서에 대한 해석, 그것과 윤석열에 대한 안쓰러움, 이 두 가지 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음. 아니,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런데, 아까 이거 우리가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했는데, 어제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2심 네, 최종 변론. 변론이 끝났죠. 네, 이재명 대표도. 네, 3월 26일인가 뭐, 그때 이제 판결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뭐, 법조인이시니까,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법조인이 아닌 분한테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점쟁이가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결과는. 글쎄, 항소심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대목이라든지 거기 호주 가서 그렇게 뭐 골프 같이 치고 낚시할 때 옆에 있고 뭐 골프 치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뭐 옆에 같이 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대장동이 중요한 역할을 맡겼었고 그 맡긴 와중 속에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특별히 더 같이 가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모른다. 음,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예. 지금 확인된 바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3월 26일에 2심이 나온다고 칩시다. 예, 예. 2심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보통 3개월 이내에 나와야 된다는 건데, 네. 그게 뭐 그런 게 있다며요? 뭐 이 항소하려면 또 뭐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린다며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1심 그대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예. 민주당 내부가 매우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아하,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예, 만약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선이 두 달 내에 열릴 예. 거 아니에요. 두 달 후에 열리는 그 기간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리는 없겠죠. 음, 음. 시간은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때까지 못 나오죠. 네, 못 예, 나오죠. 물리적으로 안 예, 되죠. 예. 근데 항소심만 1심 그대로 나온다면 음.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고 두 달 있다가 대법원 확정되면 그대로 지금 그냥 대통령직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게 또 논란이잖아요. 그거는 그건 민주당 주장이에요. 헌법 87조인가? 뭐, 그거 얘기하면 아, 87조인가 84조인가 되지 그러니까 않은데.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아니면 예, 예, 그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돼 예, 예. 있잖아요. 그건 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안 당한다고 돼 있지 음, 있는 재판이 과연 스톱하느냐는 아무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상황들이 계속 12월 반복되는 3일부터 거네요. 헌법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아, 아, 근데 지금 헌법에 조문만 가지고 본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 소추 금지지 재판 금지는 아니에요. 어, 거기다가 이게 재판도 대법원 재판은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하는 재판, 법정에 출석해서 하는 재판도 아니고 대법원 자체가 서면 심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추 금지냐 아니면 재판 금지까지도 포함이 되냐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1차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대법원이요. 그러면 대법원이 우리가 그냥 선고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선고를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어. 그 최종 해석권이 민주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일에 예, 최종적으로 인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둬야 돼. 이것도 인제 또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법 자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 그건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해주겠죠.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일 뿐더러 이게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워낙 명약 관하해요. 음. 그래서 그거는 대법원이 만약에 그대로 그냥 항소심이 1심 그대로 집행유예 이상 유죄가 나오고 예. 그게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가정법적으로 뭐 탄핵이 되고 가정법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열려서 가정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뭐 3개월 후든 6개월 후든 예. 이게 선고가 돼서 그대로 유죄 판결이나 항소심이 확정이 됐다. 이러면 그냥 그 순간에 그대로 나와야 그 돼. 순간에 그 순간에.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면 복권할 수 있잖아요. 예. 자꾸 근데 그 미국을 예를 들더라고요. 트럼프 자기 사면 할 수 자기 있 사면 그것도 헌법에 조항이 없어요. 자기 사면이 가능한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없어요. 그래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자기가 최종적으로 지금 형이 이게 선고가 돼야만 자기 사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재판 중에는 자기 사면을 하려면 이게 일반 사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만약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은 그 순간에 그대로 이게 아웃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자기 사면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 현재의 법체계 구조적으로. 어. 그래서 그냥 그 만약에 가정법이 여러 개가 지금 겹치는 예. 가정법들인데 맞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그냥 아웃이에요. 대선 아. 또 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세 달 후에 대법원 판결이 열리고 그대로 예. 집행유예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이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두 달 후에 또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돼요. 습관성 대선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이 그렇죠. 아하. 근데요. 예. 이 지금 야당의 문제는 그거고 여당은 뭐 문제인진 모르겠지만 법조인의 시각으로 명태균 리스크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냥 명확하게 증거가 그냥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 녹취들이 음성 있으니까요. 예. 들어보니까 이렇게 봐야죠. 아하. 근데 다만 이제 법리상 대통령 취임 전날의 녹취들 아니에요, 예, 보면. 예. 대통령 된 이후에는 보면 현직 대통령의 정치 개입 금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위법이 분명한데 당선인 시절 아니에요. 예. 당선인 시절에는 이게 법률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요거는 법 해석을 가지고 좀 따져봐야죠. 어. 현재까지 나온 녹취록을 가지고 보면. 근데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지금 이 여당의 장룡들에 대한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네. 명태균 예. 논란과 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법률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거 뭐 큰 거라고 보세요? 진짜 별거 아닌 뭐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명태균 씨가 그냥 날리는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예, 가정법이에요. 예. 명태균 주장이 다 맞다고 예, 그래요. 예. 뭐 예, 예. 홍모라든지 예, 도모 예. 시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맞다고 해요. 예. 가정법적으로 예. 가정을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의 상황을 봤잖아요. 예, 예, 예. 윤석열 대통령님의 12월 3일 이후에 어떤 행적을 아, 봤잖아요. 아, 아, 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예. 몇 년간 해왔던 행적을 봤잖아요. 예. 이제 국민들이 웬만한 부패나 비리나 어떤 법률 위반 사건을 가지고 아하. 정치인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아, 같아요. 워낙 단련이 됐군요, 단련이 모두. 됐어요. 예. 국민들의 의식이 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예, 예. 무슨 주민등록 맞아요. 위장 전입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 낙마 이랬잖아요. 요새 또 그러네? 어, 이거죠, 뭐 그냥. 요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아. 아니 야당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뭐 또 12개 공소사실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또 국민들은 저분만을 추앙합니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어. 이상 대한민국에
머릿속에 옛날처럼 주민록 뭐 위장전입 이게 무슨 공직자의 무슨 예, 뭐의 예. 도덕성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과거의 꿈속의 얘기가 되어 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게 뭐 큰 예, 의미가 아무 없다. 영향도 없어요. 그리고 아아아아. 실제로도 과거에 누차 대선 단계에 들어가면 검찰에서 그 이전부터 수사하고 있던 사건들도 다 스톱했어요. 예. 대선에 영향 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랬죠. 수없이 많이 봐 왔잖아요. 맞아요. 예, 모든 대선 때 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건 주장만 있지 더 이상 이게 문제는 안 돼요. 그냥 어. 양측 캠프에서 명태균 씨 통해서 혹시 무슨 육성, 음성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이게 선거 전에 연장으로 이거를 그냥 얘기하고 폭로하고 뭐 이럴 따름이고 수사가 진척되는 것은 일도 없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가령 폭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윤석열, 조국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워낙 지금 많은 것들을 어. 봐왔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쓸 뭐 이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거가 또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조금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별영은 없다. 예, 왜냐하면 자 누가 생각했듯이 국회에서 일단 선출한 거잖아요. 입법부에서 예. 선출한 거 임명을 안 한 것은 그거는 위헌이 맞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이거를 임명시킬 수는 없고 예. 어쨌든 행정부 수장인 그리고 국가 원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또는 그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 자체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각하한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이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 각하한다고 하는 그 뒷단이잖아요, 보면. 어 그래서 지금 최 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누가 예상한 대로 이거 임명 안 하면 위헌이긴 하지만 그냥 요대로 그냥 요 상태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그렇게 큰 어떤 현상의 근원적인 변동을 줄 것 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헌재 결정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큰 없, 적이 없다. 예, 아니 그 일각에서 뭐 아이 뭐 이것도 진보 판사 진보 재판관 또 한 명 임명하시니까 뭐 이게 지금 헌재가 또 뭐 일을 꾸미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이 형성될까 봐 여쭤본 거예요. 아주 건강하지 못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임명 안 할 예,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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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유 근데 요새는 또 뭐 근데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요? 저는 꽤 높다고 봐요. 그죠? 왜냐하면 그 탄핵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탄핵 정족수가 총리 탄핵이냐 대통령 기준 예. 탄핵이냐. 예.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내부 교재에도 보면 예. 대통령 직위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대행의 입장에서 한 행위를 예. 가지고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가 뭘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탄핵을 하려면 어. 그건 헌법재판소가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숙 방통위원장도 복귀를 한 거 아니에요, 예예예.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이 되게 무리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탄핵 기각되고 복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 네.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그래도 네. '아 이거 한덕수 총리가 원래 인제 복귀하면 할지 모르니까 음. 그때 하겠다.' 음. 그럼 한덕수 총리가 만약 복귀를 했어요. 네. 근데 또 안 했어요. 네. 그럼 또 탄핵합니까? 또 탄핵을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래 봐야 그냥 상황은 똑같아요. 아. 아 네. 아니 좀 저는 모든 게 좀 합리적으로 좀 보이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화합? 아이 사회가 어떻게 화합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도의 합리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걱정입니다. 네. 아이고 어쨌든 요새 이제 봄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